옛날 한양에 예조판서 김민석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망이 높은 인물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5살이 된 외동딸 미양이었습니다. 미양은 한양 제1의 미모를 가졌지만 혼기가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해 노처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찌해야 좋겠는가? 김판서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양은 얼굴도 곱고 성품도 단아했지만 신랑감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들어오는 혼담마다 무산되곤 했습니다. 어머니, 또 혼담이에요. 저는 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또 그 소리냐? 부인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키 6척에 힘세고 잘생긴 얼굴, 학문이 깊고 명문가 출신. 이 5가지는 꼭 갖춰야 해요. 그런 걸 다 갖춘 사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없으면 혼자 살면 돼요. 그렇게 15번이나 혼담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신랑감은 키도 크고 힘도 셌지만 음흉한 눈빛으로 침을 흘리며 미양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사내는 틀림없이 첩을 들이고 기생집을 드나들겠지요. 미양의 말에 그는 낯빛이 붉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두 번째 신랑감은 들창코였습니다. 매일 마주볼 얼굴인데 그건 좀... 결국 상대 집안에서 먼저 혼담을 접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판서 댁딸이 까다롭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고 중매쟁이들조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친구인 이판서가 술기운에 들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또 미양이 일로 고민인가? 이젠 정말 모르겠네. 이판서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해결해주지. 자네 딸이 원하는 조건 전부 갖춘 사위를 내가 찾아주겠네. 원래 허풍이 심한 성격의 술기운까지 더해져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6척 키에 힘세고 잘생긴 얼굴, 학문, 명문가. 그까짓 거 문제없지.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며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어젯밤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고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게야. 하지만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만보가. 예, 대감님. 넌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을 만하지. 그러며. 만복은 이판서 댁에서 2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종으로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중요한 임무다. 김판서 댁 미양 아씨에게 어울릴 신랑감을 찾아라. 그 까다로운 조건들 말씀이십니까? 그래, 5가지 전부. 만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쉽지 않겠군. 그는 곧 한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키 큰 이는 얼굴이 별로였고 잘생긴 이는 집안이 미천했으며 그나마 조건에 가까운 이들은 이미 장가를 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사흘째 절망하던 그는 나흘째 되는 날 동대문 밖 저작거리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 양반은 뭐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운 한 사내는 키가 6척이 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팔다리는 우람했습니다. 얼굴도 준수했고 풍채도 대단했습니다. 저런 분이 왜 저기 누워 계시지? 가까이 다가간 만복은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신선이 구름 위에서 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신 분이야. 시장 한복판에서 저리 평온하게 잠을 잘 리가 없지. 그때 길 건너로 향기를 풍기며 기생셋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고운 자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잠깐 눈을 떴다 힐끔 보더니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오라, 여색에도 흔들리지 않다니. 만복은 더욱 확신하고 사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시즌이 흐른 끝에
사내는 하품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아, 또 잤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복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리. 자네는 누구인가? 소인은 이판서 댁종 만복이라 합니다. 성함을 여주어도 될까요? 나는 덕구라 하네. 혹 어느 댁 도련님이신지요? 도련님까진 아니고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네. 그럼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주로 잠을 자지. 가끔 신기한 꿈도 꾸고. 꿈이요. 방금 나는 용왕님을 만나는 중이었네. 안타깝게도 깨어버렸지만. 용왕님이라니 이분 보통 인물이 아니야. 혹 글도 읽으시나요? 서당에서 천자문이랑 논어 정도는 배웠지. 논어까지. 집안은 어떠신지? 할아버지는 작은 고을 사또셨고 아버지는 별감이셨지. 지금은 돌아가셔서 나 혼자네. 별감 집안이라. 혹 장가는 드셨는지요? 아직.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겠나? 그 겸손한 말에 만복은 감격했습니다. 나리, 아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니. 김판서 댁에 미양 아씨가 있는데 나리와 천생연분일 듯합니다. 예조판서 댁 말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덕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네만 이런 모습이라 좀 민망하군. 풍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판서님도 분명 흡족해 하실 겁니다. 만복은 곧장 이 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완벽한 신랑감을요. 정말이냐? 그럼 당장 김판서에게 연통을 넣어라. 이 판서와 김판서는 서둘러 덕구를 만났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군. 말씨도 점잖고 얼굴도 준수하오. 혹 학문은 어느 정도요? 논어를 좀 읽었습니다. 훌륭하오. 두 사람은 흡족해하며 바로 혼담을 성사시켰고 덕구도 순순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길일에 혼례를 올립시다. 그러나 모든 일이 급하게 진행되어 미양은 신랑 얼굴조차 못 본 채 키 크고 잘생긴 별감 집안 도련님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 김판서 댁은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뛰고 부엌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양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조건에 맞는 신랑을 만나는구나. 한편 덕구는 신랑 옷을 입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혼례 날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인들이 겨우겨우 깨워 혼례식은 치러졌고 그 시간만큼은 덕구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멀리서 신랑을 본 미양은 흐뭇했습니다. 어머, 정말 키도 크고 풍채도 멋지시네.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미양은 붉은 이불 아래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온 덕구는 이불은 들추지도 않고 바닥에 털썩 누웠습니다. 피곤하다. 그리고는 벌러덩 눕더니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양은 당황해서 덕구를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잠을 자요? 오늘은 첫날 밤이라고요. 꿈에서 멋진 한옥 도면을 그리는 중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덕구는 꾸벅 졸았고 미양이 다시 흔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진주 동굴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하루 12시간은 자야 정신이 맑아서요. 그날 밤 미양은 홀로 밤을 지새웠고
덕구는 방 한구석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이런 분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미양아, 어젯밤은 어땠니? 미양은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계속 잠만 주무세요. 뭐라고? 혼례 첫날 밤에 꿈 얘기만 하고 혼자 잠들어 버리질 않나. 정말 이상해요. 김판서 부인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별채에서 잘게요. 서방님과는 따로 지낼래요. 결국 신혼 첫날부터 각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여우 가죽을 두른 노파가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양아, 내 서방을 얕보지 마라. 그는 하늘이 택한 자니라. 놀라 깨어난 미양은 덕구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택한 자라니. 설마 진짜 뭔가 있는 건가?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요즘 이상한 일이 계속 겹쳐서 그래. 하지만 그새 동네에는 덕구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판서 사위가 이상하다면서요? 첫날 밤에 잠만 잤대요. 사내 구실도 못하는 거 아니야. 김판서 부부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걸 어쩌면 좋겠소? 이 판서에게 따져야지. 대체 무슨 사위를 데려온 거야? 하지만 이미 혼례까지 올린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덕구는 여전히 잠만 잤습니다. 하인 갑돌이가 그의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도련님은 밤 10시에 주무셔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일어나십니다. 반나절을 잔단 말이냐? 예, 일어나선 2시간 동안 식사하시고요. 밥을 대체 2시간 동안 먹을 게 뭐 있다고? 숟가락 한 번 뜨고 멍, 또 뜨고 멍. 그러십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좌선하신다지만 사실은 그냥 또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덕구는 하루 12시간 잠, 2시간 식사, 나머지도 반쯤 졸며 보내는 셈이었습니다. 미양은 답답함에 덕구 개조 작전을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질질 깨우기. 서방님. 해가 중천이에요. 일어나세요. 아직 4시간 더 자야 해요. 미양은 아침 6시에 덕구를 깨웠지만 덕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미양이 이불을 잡아당기자 덕구는 일어나긴 했지만 금세 다시 앉은 채 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흥미로운 일 시키기였습니다. 서방님, 시 한 수 지어보세요. 미양이 붓과 벼루를 가져와 내밀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덕구는 붓을 들었지만 봄이 오니 이 한 줄을 쓰고는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앉은 채로 말입니다. 미양의 덕구 개조 작전은 영 진전이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잠이 들었을 때 기이한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미양은 방 앞을 지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쪽 산에 구멍이 물이 셀 거야. 큰 비가 오면 마을이 위험해. 다음 날엔 또 이런 잠꼬대를 했습니다. 까치가 많이 울어. 곡식은 높은 데로. 돼지가 불안하면 땅이 흔들릴지도. 미양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서방님의 꿈. 혹시 예언 같은 건가? 한편 김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 덕구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자네 사위가 반나절 넘게 잔다며 김판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뭘 한다나. 좌선한다고는 하는데. 좌선. 그냥 멍하니 있는 거겠지? 결국 까다로운 조건 따지다 잠꾸러기 데려온 거였군. 김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조정에서도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달랐습니다.
그 사위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오. 그 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아직도 믿는단 말인가? 그렇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소. 다른 판서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판서가 자기 체면 지키려고 애쓰는군.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구가 또렷한 얼굴로 김 판서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사흘 후 큰 비가 올 겁니다. 특히 동쪽 곳간에는 침수 위험이 있으니 곡식을 옮기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꿈에서 용왕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져 물이 쏟아질 거라 하셨죠. 김 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또 꿈 이야기군. 이 말은 곧장 미양과 부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보, 사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용왕님 꿈이라니 이젠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 하늘은 멀쩡했고 덕구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판서는 사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던 이 판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절반만이라도 곡식을 옮겨두게. 그 잠꾸러기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하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곡식 절반은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자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둘째 날도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했습니다. 봐요. 제가 뭘 했어요? 미양이 말했습니다. 김 판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일 뿐이었군. 그러나 셋째 날 저녁,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하인 갑돌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저녁 무렵에는 마침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양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큰 비가 내리는구나. 김 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마을 동쪽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개울은 강이 되었고 낮은 지대의 집들과 곳간은 침수되었습니다. 김 판서 댁은 다행히 절반을 옮겨놨기에 큰 피해는 면했지만 대비하지 않은 다른 집들은 곡식을 몽땅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리 아신 걸? 이웃들이 묻자 김 판서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지. 미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말이 딱 맞았어. 그녀는 곧장 덕구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비를 어떻게 아셨어요? 비요. 무슨 비 말씀이시죠? 사흘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덕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꿈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정확히 맞추셨으면서도 기억이 없다고요? 요즘 꿈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미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덕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저 잠만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도련님이 예사분이 아니었어. 그리고 놀라운 예언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밤, 덕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서쪽 우물이 마를 거야. 그것을 들은 하인 갑돌이가 다음 날 김 판서에게 전했습니다. 대감님, 도련님이 우물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판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북쪽의 새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멀쩡한 서쪽 우물 두고 왜 새로 파지?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로 서쪽 우물 수량이 줄기 시작했고 곧 말라버렸습니다. 김 판서 댁은 미리 준비한 덕분에 불편이 없었지만 다른 집들은 물을 길러 먼 길을 오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쳤어. 어떻게 알고 그런 준비를? 동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또 한 달 후 덕구는 잠결에 말했습니다. 돼지가 아플 거야. 다 죽을 거야.
빨리 팔아야 해. 이번엔 미양이 직접 김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이 이번엔 돼지를 팔라고 하셨어요. 지금 있는 돼지들 다 멀쩡한데. 하지만 예전 예언들도 다 맞았잖아요. 고민 끝에 김판서는 돼지 20마리를 전부 팔았습니다. 마침 시세도 좋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판서님, 왜 갑자기 돼지를 다 파신 거요? 글쎄, 예감이 좀 그래서. 일주일 후 돼지 전염병이 돌았고 마을 돼지들은 줄줄이 죽어나갔습니다. 김판서 댁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아신 거지? 신기가 있는 집안인가 봐. 이제 김판서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꾸러기 새신랑 덕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김판서 댁 사위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래.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내다보시는구나. 덕구는 뛰어나는 사위, 잠자는 점쟁이로 불리며 주변 마을에서도 찾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덕구에게 운세까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김판서님, 사위분께 운세 좀 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와 무언가 물어봐도 덕구는 멀뚱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전 그냥 잠만 잤을 뿐인데요. 운세 같은 건 볼 줄 모릅니다. 미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도사일까? 아니면 단지 운 좋은 잠꾸러기일까? 서방님, 정말 미래가 보이세요? 미래요. 잘 모르겠어요. 종종 이상한 꿈을 꿀 뿐인데. 그럼 그 꿈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인가요? 글쎄요.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 덕구의 모호한 대답에 미양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구가 다급히 김판서를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큰 재앙이 옵니다. 온 가족이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언의 규모가 너무 커서 모두들 믿지 않았지만 미양은 궁금해졌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 그날 밤 미양은 덕구를 몰래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던 덕구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중턱 한 동굴 앞에 이르자 덕구가 말했습니다. 할멈. 그러자 동굴 안에서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나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덕구 도련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뭐야? 여우가 말을 해 미양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덕구와 이 신비한 여우의 인연은 혼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혼례를 앞두고 고민에 잠긴 덕구는 산길을 걷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늙은 여우를 발견했었습니다. 여우는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리 다친 게요? 덕구는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여우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벗어 감싸 안은 그는 여우를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고 따뜻한 죽을 먹이며 돌보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며칠 뒤 여우가 회복되자 덕구는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덕구의 꿈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저는 천년을 산 영험한 여우입니다. 덕구 도련님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랬을 뿐인데요. 바로 그런 마음이 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은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간청드려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덕구 도련님께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큰 선물을.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능력은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시면 능력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후
덕구는 꿈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멈, 이번 꿈은 무서웠어. 무엇을 보셨나요? 산이 무너지고 마을이 위험에 빠지는 꿈이었네? 그 능력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큰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을 겁니다. 작은 예언부터 신뢰를 쌓으세요. 그리고 부인께 진실을 말하세요.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하니까요. 미양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정말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거구나. 고마워, 할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착한 마음으로 받은 능력이니 착한 일에만 쓰세요. 미양은 동굴에서 나오는 덕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부인. 여기까지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서방님이 여우를 구해 능력을 얻으셨다는 건 말이에요. 덕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숨겼소. 꿈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까봐. 그래서 낮에는 잠자는 척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능력을 쓰면 정말 피곤해져요. 꿈꾸는 것도 할멈과 이야기하는 것도 기운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군요. 그보다 이번 그 제안 꿈도 진짜죠? 네, 여우 할멈도 그 꿈이 진짜라고 하셨어요. 이제 미양은 덕구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판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은 천년 묵은 여우를 구해 능력을 얻으셨대요. 무슨 소리냐? 그 꿈들은 전부 진짜였어요. 우리를 지키려 하신 거예요? 미양으로부터 덕구와 여우의 인연, 예언의 진실까지 들은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김판서도 이제 덕구를 완전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북쪽 깊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사람들도 설득해 같이 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마을 뒤편의 산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 말이 또 맞았구나. 서방님이 우리 목숨을 구하셨어요. 김판서와 미양은 감격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덕구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덕구 도련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진정 하늘이 내린 분이야. 마을을 덮친 재앙이 멎고 덕구와 미양은 오랜만에 함께 한 방에 앉았습니다. 덕구는 수줍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우를 구한 것도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요. 혼례를 앞두고 잠이 안 와 산길을 걷다 여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당신 덕분에 내가 그 능력을 얻게 된 셈이죠. 어머나, 그럼 제가 간접적으로 서방님을 신비한 능력자로 만든 거네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고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여우 할멈을 만나러 갈래? 제 서방님이 그런 특별한 분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그날부터 미양도 여우 할멈을 찾아가 지혜를 배웠고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돌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낮에 잠만 자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현인이라 불렀습니다. 김판서도 이제 지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내 사위 말이야. 천년 묵은 여우를 구해 하늘의 능력을 얻은 인물이지. 미양은 처음엔 외모와 조건만 보고 혼인을 올렸지만 이제는 덕구의 착한 마음과 신비한 능력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부인.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부가 되었고 자식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덕구는 평생 그 능력을 오직 사람을 돕는 데에만 쓰며 살았고 미양은 그런 덕구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옛날 한양에 예조판서 김민석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망이 높은 인물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5살이 된 외동딸 미양이었습니다. 미양은 한양 제1의 미모를 가졌지만 혼기가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해 노처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찌해야 좋겠는가? 김판서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양은 얼굴도 곱고 성품도 단아했지만 신랑감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들어오는 혼담마다 무산되곤 했습니다. 어머니, 또 혼담이에요. 저는 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또 그 소리냐? 부인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키 6척에 힘세고 잘생긴 얼굴, 학문이 깊고 명문가 출신. 이 5가지는 꼭 갖춰야 해요. 그런 걸 다 갖춘 사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없으면 혼자 살면 돼요. 그렇게 15번이나 혼담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신랑감은 키도 크고 힘도 셌지만 음흉한 눈빛으로 침을 흘리며 미양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사내는 틀림없이 첩을 들이고 기생집을 드나들겠지요. 미양의 말에 그는 낯빛이 붉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두 번째 신랑감은 들창코였습니다. 매일 마주볼 얼굴인데 그건 좀... 결국 상대 집안에서 먼저 혼담을 접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판서 댁딸이 까다롭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고 중매쟁이들조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친구인 이판서가 술기운에 들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또 미양이 일로 고민인가? 이젠 정말 모르겠네. 이판서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해결해주지. 자네 딸이 원하는 조건 전부 갖춘 상위를 내가 찾아주겠네. 원래 허풍이 심한 성격의 술기운까지 더해져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6척 키에 힘세고 잘생긴 얼굴, 학문, 명문가. 그까짓 거 문제없지.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며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어젯밤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고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게야. 하지만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만보가. 예, 대감님. 넌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을 만하지. 그러며. 만복은 이판서 댁에서 2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종으로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중요한 임무다. 김판서 댁 미양 아씨에게 어울릴 신랑감을 찾아라. 그 까다로운 조건들 말씀이십니까? 그래, 5가지 전부. 만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쉽지 않겠군. 그는 곧 한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키 큰 이는 얼굴이 별로였고 잘생긴 이는 집안이 미천했으며 그나마 조건에 가까운 이들은 이미 장가를 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사흘째 절망하던 그는 나흘째 되는 날 동대문 밖 저작거리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 양반은 뭐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운 한 사내는 키가 6척이 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팔다리는 우람했습니다. 얼굴도 준수했고 풍채도 대단했습니다. 저런 분이 왜 저기 누워 계시지? 가까이 다가간 만복은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신선이 구름 위에서 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신 분이야. 시장 한복판에서 저리 평온하게 잠을 잘 리가 없지. 그때 길 건너로 향기를 풍기며 기생셋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고운 자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잠깐 눈을 떴다 힐끔 보더니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오라, 여색에도 흔들리지 않다니. 만복은 더욱 확신하고 사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시즌이 흐른 끝에 사내는 하품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아, 또 잤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복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리. 자네는 누구인가? 소인은 이판서 댁종 만복이라 합니다. 성함을 여주어도 될까요? 나는 덕구라 하네. 혹 어느 댁 도련님이신지요? 도련님까진 아니고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네. 그럼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주로 잠을 자지. 가끔 신기한 꿈도 꾸고. 꿈이요. 방금 나는 용왕님을 만나는 중이었네. 안타깝게도 깨어버렸지만. 용왕님이라니 이분 보통 인물이 아니야. 혹 글도 읽으시나요? 서당에서 천자문이랑 논어 정도는 배웠지. 논어까지. 집안은 어떠신지? 할아버지는 작은 고을 사또셨고 아버지는 별감이셨지. 지금은 돌아가셔서 나 혼자네. 별감 집안이라. 혹 장가는 드셨는지요? 아직.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겠나? 그 겸손한 말에 만복은 감격했습니다. 나리, 아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니. 김판서 댁에 미양 아씨가 있는데 나리와 천생연분일 듯합니다. 예조판서 댁 말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덕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네만 이런 모습이라 좀 민망하군. 풍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판서님도 분명 흡족해 하실 겁니다. 만복은 곧장 이 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완벽한 신랑감을요. 정말이냐? 그럼 당장 김판서에게 연통을 넣어라. 이 판서와 김판서는 서둘러 덕구를 만났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군. 말씨도 점잖고 얼굴도 준수하오. 혹 학문은 어느 정도요? 논어를 좀 읽었습니다. 훌륭하오. 두 사람은 흡족해하며 바로 혼담을 성사시켰고 덕구도 순순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길일에 혼례를 올립시다. 그러나 모든 일이 급하게 진행되어 미양은 신랑 얼굴조차 못 본 채 키 크고 잘생긴 별감 집안 도련님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 김판서 댁은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뛰고 부엌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양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조건에 맞는 신랑을 만나는구나. 한편 덕구는 신랑 옷을 입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혼례 날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인들이 겨우겨우 깨워 혼례식은 치러졌고 그 시간만큼은 덕구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멀리서 신랑을 본 미양은 흐뭇했습니다. 어머, 정말 키도 크고 풍채도 멋지시네.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미양은 붉은 이불 아래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온 덕구는 이불은 들추지도 않고 바닥에 털썩 누웠습니다. 피곤하다. 그리고는 벌러덩 눕더니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양은 당황해서 덕구를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잠을 자요? 오늘은 첫날 밤이라고요. 꿈에서 멋진 한옥 도면을 그리는 중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덕구는 꾸벅 졸았고 미양이 다시 흔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진주 동굴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하루 12시간은 자야 정신이 맑아서요. 그날 밤 미양은 홀로 밤을 지새웠고 덕구는 방 한구석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이런 분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미양아, 어젯밤은 어땠니? 미양은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계속 잠만 주무세요. 뭐라고? 혼례 첫날 밤에 꿈 얘기만 하고 혼자 잠들어 버리질 않나. 정말 이상해요. 김판서 부인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별채에서 잘게요. 서방님과는 따로 지낼래요. 결국 신혼 첫날부터 각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여우 가죽을 두른 노파가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양아, 내 서방을 얕보지 마라. 그는 하늘이 택한 자니라. 놀라 깨어난 미양은 덕구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택한 자라니. 설마 진짜 뭔가 있는 건가?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요즘 이상한 일이 계속 겹쳐서 그래? 하지만 그새 동네에는 덕구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판서 사위가 이상하다면서요? 첫날 밤에 잠만 잤대요. 사내 구실도 못하는 거 아니야. 김판서 부부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걸 어쩌면 좋겠소? 이 판서에게 따져야지. 대체 무슨 사위를 데려온 거야? 하지만 이미 혼례까지 올린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덕구는 여전히 잠만 잤습니다. 하인 갑돌이가 그의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도련님은 밤 10시에 주무셔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일어나십니다. 반나절을 잔단 말이냐? 예, 일어나선 2시간 동안 식사하시고요. 밥을 대체 2시간 동안 먹을 게 뭐 있다고? 숟가락 한 번 뜨고 멍, 또 뜨고 멍. 그러십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좌선하신다지만 사실은 그냥 또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덕구는 하루 12시간 잠, 2시간 식사, 나머지도 반쯤 졸며 보내는 셈이었습니다. 미양은 답답함에 덕구 개조 작전을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질질 깨우기. 서방님. 해가 중천이에요. 일어나세요. 아직 4시간 더 자야 해요. 미양은 아침 6시에 덕구를 깨웠지만 덕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미양이 이불을 잡아당기자 덕구는 일어나긴 했지만 금세 다시 앉은 채 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흥미로운 일 시키기였습니다. 서방님, 시 한 수 지어보세요. 미양이 붓과 벼루를 가져와 내밀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덕구는 붓을 들었지만 봄이 오니 이 한 줄을 쓰고는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앉은 채로 말입니다. 미양의 덕구 개조 작전은 영 진전이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잠이 들었을 때 기이한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미양은 방 앞을 지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쪽 산에 구멍이 물이 셀 거야. 큰 비가 오면 마을이 위험해. 다음 날엔 또 이런 잠꼬대를 했습니다. 까치가 많이 울어. 곡식은 높은 데로. 돼지가 불안하면 땅이 흔들릴지도. 미양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서방님의 꿈. 혹시 예언 같은 건가? 한편 김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 덕구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자네 사위가 반나절 넘게 잔다며 김판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뭘 한다나. 좌선한다고는 하는데. 좌선. 그냥 멍하니 있는 거겠지? 결국 까다로운 조건 따지다 잠꾸러기 데려온 거였군. 김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조정에서도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달랐습니다. 그 사위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오. 그 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아직도 믿는단 말인가?
그렇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소. 다른 판서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판서가 자기 체면 지키려고 애쓰는군.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구가 또렷한 얼굴로 김 판서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사흘 후 큰 비가 올 겁니다. 특히 동쪽 곳간에는 침수 위험이 있으니 곡식을 옮기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꿈에서 용왕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져 물이 쏟아질 거라 하셨죠. 김 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또 꿈 이야기군. 이 말은 곧장 미양과 부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보, 사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용왕님 꿈이라니 이젠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 하늘은 멀쩡했고 덕구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판서는 사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던 이 판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절반만이라도 곡식을 옮겨두게. 그 잠꾸러기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하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곡식 절반은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자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둘째 날도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했습니다. 봐요. 제가 뭘 했어요? 미양이 말했습니다. 김 판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일 뿐이었군. 그러나 셋째 날 저녁,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락, 하인 갑돌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저녁 무렵에는 마침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양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큰 비가 내리는구나. 김 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마을 동쪽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개울은 강이 되었고 낮은 지대의 집들과 곳간은 침수되었습니다. 김 판서 댁은 다행히 절반을 옮겨놨기에 큰 피해는 면했지만 대비하지 않은 다른 집들은 곡식을 몽땅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리 아신 것? 이웃들이 묻자 김 판서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지. 미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말이 딱 맞았어. 그녀는 곧장 덕구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비를 어떻게 아셨어요? 비요. 무슨 비 말씀이시죠? 사흘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덕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꿈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정확히 맞추셨으면서도 기억이 없다고요? 요즘 꿈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미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덕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저 잠만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도련님이 예사분이 아니었어. 그리고 놀라운 예언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밤, 덕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서쪽 우물이 마를 거야. 그것을 들은 하인 갑돌이가 다음 날 김 판서에게 전했습니다. 대감님, 도련님이 우물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판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북쪽의 새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멀쩡한 서쪽 우물 두고 왜 새로 파지?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로 서쪽 우물 수량이 줄기 시작했고 곧 말라버렸습니다. 김 판서 댁은 미리 준비한 덕분에 불편이 없었지만 다른 집들은 물을 길러 먼 길을 오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맞췄어. 어떻게 알고 그런 준비를? 동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또 한 달 후 덕구는 잠결에 말했습니다. 돼지가 아플 거야. 다 죽을 거야. 빨리 팔아야 해. 이번엔 미양이 직접 김 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이 이번엔 돼지를 팔라고 하셨어요. 지금 있는 돼지들 다 멀쩡한데. 하지만 예전 예언들도 다 맞았잖아요. 고민 끝에 김판서는 돼지 20마리를 전부 팔았습니다. 마침 시세도 좋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판서님, 왜 갑자기 돼지를 다 파신 거요? 글쎄, 예감이 좀 그래서. 일주일 후 돼지 전염병이 돌았고 마을 돼지들은 줄줄이 죽어나갔습니다. 김판서 댁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아신 거지? 신기가 있는 집안인가 봐. 이제 김판서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꾸러기 새신랑 덕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김판서 댁 사위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래.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내다보시는구나. 덕구는 대연하는 사위, 잠자는 점쟁이로 불리며 주변 마을에서도 찾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덕구에게 운세까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김판서님, 사위분께 운세 좀 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와 무언가 물어봐도 덕구는 멀뚱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전 그냥 잠만 잤을 뿐인데요. 운세 같은 건 볼 줄 모릅니다. 미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도사일까? 아니면 단지 운 좋은 잠꾸러기일까? 서방님, 정말 미래가 보이세요? 미래요. 잘 모르겠어요. 종종 이상한 꿈을 꿀 뿐인데. 그럼 그 꿈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인가요? 글쎄요.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 덕구의 모호한 대답에 미양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구가 다급히 김판서를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큰 재앙이 옵니다. 온 가족이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언의 규모가 너무 커서 모두들 믿지 않았지만 미양은 궁금해졌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 그날 밤 미양은 덕구를 몰래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던 덕구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중턱 한 동굴 앞에 이르자 덕구가 말했습니다. 할멈. 그러자 동굴 안에서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나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덕구 도련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뭐야? 여우가 말을 해 미양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덕구와 이 신비한 여우의 인연은 혼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혼례를 앞두고 고민에 잠긴 덕구는 산길을 걷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늙은 여우를 발견했었습니다. 여우는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리 다친 게요? 덕구는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여우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벗어 감싸 안은 그는 여우를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고 따뜻한 죽을 먹이며 돌보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며칠 뒤 여우가 회복되자 덕구는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덕구의 꿈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저는 천년을 산 영험한 여우입니다. 덕구 도련님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랬을 뿐인데요. 바로 그런 마음이 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은 아무데 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간청드려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덕구 도련님께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큰 선물을.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능력은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시면 능력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후 덕구는 꿈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멈, 이번 꿈은 무서웠어. 무엇을 보셨나요?
산이 무너지고 마을이 위험에 빠지는 꿈이었네? 그 능력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큰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을 겁니다. 작은 예언부터 신뢰를 쌓으세요. 그리고 부인께 진실을 말하세요.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하니까요. 미양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정말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거구나. 고마워, 할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착한 마음으로 받은 능력이니 착한 일에만 쓰세요. 미양은 동굴에서 나오는 덕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부인. 여기까지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서방님이 여우를 구해 능력을 얻으셨다는 건 말이에요. 덕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숨겼소. 꿈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까봐. 그래서 낮에는 잠자는 척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능력을 쓰면 정말 피곤해져요. 꿈꾸는 것도, 할멈과 이야기하는 것도 기운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군요. 그보다 이번 그 재앙 꿈도 진짜죠? 네, 여우 할멈도 그 꿈이 진짜라고 하셨어요. 이제 미양은 덕구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판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은 천년 묵은 여우를 구해 능력을 얻으셨대요. 무슨 소리냐? 그 꿈들은 전부 진짜였어요. 우리를 지키려 하신 거예요? 미양으로부터 덕구와 여우의 인연, 예언의 진실까지 들은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김판서도 이제 덕구를 완전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북쪽 깊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사람들도 설득해 같이 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마을 뒤편의 산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 말이 또 맞았구나. 서방님이 우리 목숨을 구하셨어요. 김판서와 미양은 감격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덕구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덕구 도련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진정 하늘이 내린 분이야. 마을을 덮친 재앙이 멎고 덕구와 미양은 오랜만에 함께 한 방에 앉았습니다. 덕구는 수줍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우를 구한 것도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요. 혼례를 앞두고 잠이 안 와 산길을 걷다 여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당신 덕분에 내가 그 능력을 얻게 된 셈이죠. 어머나, 그럼 제가 간접적으로 서방님을 신비한 능력자로 만든 거네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고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여우 할멈을 만나러 갈래. 제 서방님이 그런 특별한 분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그날부터 미양도 여우 할멈을 찾아가 지혜를 배웠고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돌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낮에 잠만 자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현인이라 불렀습니다. 김판서도 이제 지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내 사위 말이야. 천년 묵은 여우를 구해 하늘의 능력을 얻은 인물이지. 미양은 처음엔 외모와 조건만 보고 혼인을 올렸지만 이제는 덕구의 착한 마음과 신비한 능력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부인.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부가 되었고 자식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덕구는 평생 그 능력을 오직 사람을 돕는 데에만 쓰며 살았고 미양은 그런 덕구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옛날 한양에 예조판서 김민석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망이 높은 인물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5살이 된 외동딸 미양이었습니다. 미양은 한양 제1의 미모를 가졌지만 혼기가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해 노처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